성취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학기 가정 9차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복의 특징과 우수성,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의생활 문화에 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한복은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과 우수성이 있거든요. 일단 한복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 생활 방식에 맞게 정착된 우리나라의 고유의 전통 의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와 삶을 담고 있는 생활 문화 유산이기도 하죠. 한복의 특징은요, 평면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셔츠나 아니면 자켓이나 아니면 바지나 코트나 이런 것들은 옷걸이 걸어서 이동하는 반면 한복은 보통 한복을 구입하게 되면 상자에 담아서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한복은 켜켜이 접으면 완전 납작하게 종이 접듯 그렇게 평면적으로 될 수 있는 옷이고, 이것을 사람이 입어서 사람 몸에 있는 입체감으로 인해서 한복의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미적인 거, 기능적인 면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한복의 우수성입니다. 미적인 면은 형태와 색채, 소재에 대해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요새 K 문화 또는 K 드라마가 막 뜨면서 이런 우리나라 한복도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우리 한복은 직선과 곡선의 조화가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되게 다 옷이 직선 같아 보이는데 베레라든지 아니면 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곡선이 살짝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유연한 선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풍성한 윤곽선을 넉넉하게 느끼게 하는 치마가 안에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되게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옷이죠. 색채미에서도 자연 소재의 색, 자연 염료를 염색해서 천연색을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음식이나 옷이나 오방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5가지 색을 사용해서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를 백이민족이라고 해서 보통 흰 옷을 즐겨 입긴 하지만 색깔 옷을 입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색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방색을 사용하면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주고 되게 좀 품위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죠. 소재 면에서도 사실 저희가 서양식 의복은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이나 마 또는 이런 겨울에는 뭐 아크릴 같은 모 대용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소재는 못이나 비단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단의 자체 광택도 많이 나고 굉장히 옷을 실크 같은 느낌을, 실크이기 때문에 되게 이 질감으로 인해서 옷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우아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깔끔하고 정돈된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기능적으로는 실용성, 활동성, 건강과 환경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살이 많이 쪄도 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여유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도 만삭이 되기 전까지 잘 드러나지 않는 옷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품의 조절이 다 가능해서 누구나 다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고, 품이 넉넉해서 편안하고 자유로워서 좌식 생활에 적합한 그런 옷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한복 교복이라고 해서 정말 한복을 입느냐 그건 아니지만, 한복에 아주 중요한 느낌을 살린 그런 교복들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실 한복이 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 길이감이라든지 소매가 길고 막 이런 등등이지, 사실 한복 자체에서 있는 품도 넉넉하고 활동이 자유로운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목화나 누이고치 또 마줄기 이런 면이나 또 실크 이런 자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연 염료로 염색하고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인 거죠. 한복을 입는 방법을 봅시다. 물론 그 모델이 아래까지 다 안 보여줬지만 안에 속옷을 입고, 사실 이 아이는 속바지도 입고 속치마도 입어서 되게 부하게 이제 부풀립니다. 한복을 그냥 입으면 이렇게 되게 예쁜 모양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한복이 잘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안에 속치마를 굉장히 화려한 것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치마를
입고 입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띠 허리끈을 사용했는데 내려갈까봐 이렇게 위까지 있는 어깨끈이 있는 조끼 허리 있는 한복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이제 저고리를 이렇게 입게 됐는데 입고 나서 보통 다니는 것이 보통의 평상이고요. 춥다 오늘처럼 그러면 위에 이제 방한용으로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고 여기에다 더 춥다 그럼 모자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끼 털조끼도 입고 이 두루마기 안에 털조끼도 입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남자입니다. 사실 남자는 딱 봐서 이 바지가 되게 품이 넓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바지 한 통이 굉장히 품이 넓어서 허리를 많이 조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속옷을 입고 버선을 신고 버선 위에 바지를 잘 접어가지고 여기 위에다 끈으로 이제 고정시키고 발목도 데님을 매서 이제 그 자기 신장에 맞게끔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입으면 저고리를 입고 저고리 위에 조끼를 입게 되고 조끼 위에 하나 더 입는 이걸 마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고자를 입고 그 다음에 두루마기를 입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두루마기가 방한용임에 비해서 남성의 두루마기는 보통 예의를 갖출 때 입어야 되는 그런 옷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한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이걸 벗지 않고 입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옷고름 매는 방법은 실제로 실습을 해봐야 하는데 이걸 한번 보고 잘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긴 고름을 지금 매듭 요 부분을 고름이라고 하는데 두 개를 똑같이 놓으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습니다. 그래서 긴 고름을 아래 놓고 짧은 고름을 위로 가게 이렇게 겹쳐 놓습니다. 그래서 짧은 고름을 긴 고름 밑으로 넣어서 위로 당겨서 빼고 그 다음에 긴 고름을 접어서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만들고 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로 감싸서 이제 고름을 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고름으로 고를 감아서 고와 묶음 사이로 빼고 고의 크기를 알맞게 조절해서 고와 매듭을 정리합니다. 요거는 우리 시간이 되면 한번 실습해 보세요. 자, 한복은 우리나라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우리가 입었는데 사실 길이가 길고 통이 좁은 저고리와 바지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기만 민족이었기 때문에 말을 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짧은 치마라든지 아니면 뭐 짧은 옷이다 이러면 너무 불편하고 또 막 사냥을 많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길이가 길고 통이 좁은 저고리와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다가 삼국시대 말에 중국의 영향으로 소매통과 바지통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이때서 비로소 여자는 치마를 입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마가 아니라 상의가 되게 길고 그 다음 상하이로 입는 그런 치마를 입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오면 신라시대 때 의복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과 같은 아마 그 한복을 입게 된 것 같습니다. 고려 후기에는 몽골의 침략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여자 저고리는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게 막 앞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옷고름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가채, 족두리, 연지, 곤지 등이 들어옵니다. 이 가채는 뭐냐면요. 이런 가짜 머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머리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채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가채는 신분이 좋으면 좋을수록 커지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채가 컸다고 해요. 어떤 가채의 경우에는 보통 집 한 채 값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식도 많이 하고 되게 큰 머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신분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궁중 안에서도 기본적인 이런 가차를 하는데 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혼이라고 해서 아이를 어릴 때 시집 보내는 제도가 있었는데
9살 신부가 양반댁으로 시집을 가서 이 가채를 하다가 목뼈가 부러져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목뼈가 부러져 죽으니 나라에서 이 일을 근거로 삼아서 사치도 심하고 이걸로 인해서 신분을 갈라서 당파 싸움하고 이거 못 견디겠다라고 해서 가채 금지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런 머리 가치를 쓴 사람이 아무것도 안 쓰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이제 족들을 권장하기 시작해서 이 족들이가 굉장히 이제 화려하게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사실 이런 그 쓰는 약간의 모자인 것 같은데 이런 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거 쓰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족들의 가격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족들을 이렇게 쓰고 나온 사람들을 이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조선시대 되면 남자 의복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자 저고리는 후기에 더 짧아져서 허리띠를 따로 두르기도 하고 치마는 속옷을 여러 겹으로 겹쳐 입어서 하체를 풍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요 부분이 허리띠예요. 지금 선생님이 옛날 그 기생 옷을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일단 잘 보이는 걸로 했는데 지금 이 여성분도 그 저고리의 단이 길이가 짧아졌긴 했는데 정말 더 짧아지고 그다음에 치마는 더 내려오고 그다음에 치마하고 저고리 사이가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허리띠라고 하는데 이 허리띠도 막 동여맬 정도로 여기가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개화기 이후에는 이거 너무 불편하다. 우리가 이거 한복을 옷으로 입어야 되는데 굳이 여자들을 이렇게 저고리를 짧게 하고 하체를 풍만하게 보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고리 길이가 다시 조금 길어지고 품이 더 좀 넉넉해졌습니다. 치마의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막 질질 끌리지 않고 좀 짧아져서 조금 더 걸을 때 효율적으로 걸을 수 있고 치마 자락을 통으로 된 통치마가 등장합니다. 여긴 다 펼친 치마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맸어야 했는데 통으로 짜져서 그냥 치마를 쑥 입기만 하면 되는 그런 통치마가 등장하고 이제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의 양복을 입기 시작하고 마고자 조끼도 이제 입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 마고자는요 흥선대원군이 피난 가면서 너무 추우니까 입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대원군이 입은 걸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저거 좋겠다. 그래서 따온 게 이제 마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나라 의상을 한번 볼까요? 다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사실은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인도는 기본적으로 가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나 인종, 종교 등 영향을 많이 받고요. 일단 인도는 신분제도도 아직 있고 그다음 못 먹는 음식도 있고 종교도 굉장히 이제 신봉하는 편이기 때문에 바느질을 되게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느질한 옷을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한 장의 천으로 그냥 쫙 연결돼서 그렇게 입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바지라든지 옷이라든지 해서 그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걸 둘둘도 말아서 입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자는 스커트 외에 블라우스를 입고 그 사리를 입어서 몸을 둘둘둘 마는 남자는 또띠라고 하는 바지처럼 보이는 그런 걸 입고 긴 셔츠를 입고 터번을 씁니다. 그리고 영국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세요. 훨씬 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영국은 빨간색을 중심으로 품위와 안정된 정도의 안정감을 나타나고 킬트라고 해서 스코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 의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릎 길이에 주름 잡힌 스커트 이걸 킬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웨일즈 지방은 흑색의 상의와 무늬 있는 스커트, 숄과 앞치마, 그 다음 흰색 린넨 머리수건, 비버 모자 이런 등등 해서 영국만의 되게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인도 한번 봅시다.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또띠라는 이제 바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바지라기보다도 한 장의 천을 둘둘둘 감은 다음에 여기 가랑이 사이로 이거를 천을 끼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입고 그 위에 이렇게 긴 이렇게 셔츠를 입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고 조금 뛰거나 그러면 막 흘러내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지 같은 형태를 입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자 같은 경우에도 밑에 이제 스커트하고 위에 이제 이런 셔츠 같은 걸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살이라고 해서 한 장의 천을 이렇게 치마천을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둘둘둘 마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깨까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딱 예쁜 모습을 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이렇게 밑에 바지에다가 원래는 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군인인가 보죠. 그래서 용맹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장 걸쳤는데 사실 이 바지는 인도의 전통적으로 이제 입었던 그런 이제 뚜띠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예쁘죠. 인도 여자들이. 그래서 치마하고 위에 이제 셔츠 같은 걸 입고 살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을 이렇게 둘둘둘둘 치마 대용으로 가른 다음에 위에 이렇게 쫙 걸쳐가지고 되게 아름다고 드레시하고 약간 우아한 그런 이제 느낌을 나게끔 그렇게 입는 옷입니다. 중국은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동양권인데 창파오라고 해서 남자 전통 의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짧은 상의인 마개를 입는다고 해요. 치파오라고 해서 우리 요새 많이 봤죠. 옆틈이 쫙 있는 몸에 딱 맞는 원피스. 굉장히 여성의 몸을 드러내면서 멋있게 보이는. 그리고 특징이 차니스 칼라라고 해서 그 스탠딩 칼라라고 카라가 누워있지 않고 서 있는 그 다음에 사선에 여밈 있고 옆팀이 있는 전통적인 디테일로 현대적인 스타일로 변형해서 세계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은 기모노고 직선으로 재단된 형태 품의 여유 앞이 트여 있어서 앞자락을 포개어 가지고 이렇게 쫙 여며서 입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기모노는 옆팀이나 앞팀이 없어요. 치마에. 그래서 되게 걸음을 종종종종 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카타라고 해서 기모노는 아닌데 간편하게 평상복으로 입는 기모노 비슷한 목욕 후나 여름철 가정에서 여름 축제 때 입는 그런 유카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남자의 창파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 바지를 입었지만 위에 이렇게 옆 튀어져 있는 이런 옷이고요. 여자의 이 그 전통 의상은요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몸에 쫙 밀착돼서 붙고 굉장히 많은 옆에 트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이제 다리가 들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집중되겠죠. 이건 기모노고요. 이건 유카타입니다. 그래서 기모노가 훨씬 더 이제 약간 공식적인 자리에 갈 때 입는 그런 옷이고 이건 좀 편안하게 이제 소재로 보면 소재도 이게 더 그냥 면처럼 되게 몸에 부담 가지 않고 무리 가지 않는 그런 가무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두껍죠. 그래서 기모노는 보통 이렇게 그다음에 뭐 목욕을 가거나 집에서 편하게 입을 때는 그 유카타 이런 걸 입게 되는 거죠. 자, 이탈리아입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에 흰색 스타킹, 조끼와 재킷, 넓은 챙이 있는 고깔형의 모자를 쓰고요. 여자는 조끼와 블라우스, 깊은 주름, 스커트, 삼각형의 모양으로 접은 스카프를 이용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짧아요. 200년 전 유럽인의 복장이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이 미국만의 되게 독특한 특색이 있는 의복이나 아니면 전통 문화나 이런 것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캐주얼 의상을 선호해서 각자의 개성을 잘 살려서 옷을 입고 여기 미국은 되게 다문화,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흑인들 사이에서 자기네들만의 힙한 스타일이라서 힙한 그러니까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그 의복 스타일이 있어서 이 전 세계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요. 자, 이탈리아하고 미국은 좀 더 저희가 찾아봅시다. 자, 창의적 의상을 봅시다.
의생활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어요. 한복이 되게 예쁜 옷이고 멋있는 옷이긴 하지만 사실 그 한복은 뭐 지퍼라든지 단추라든지 이런 걸 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있죠. 그래서 한복을 점점 예복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복을 입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다든지 약혼할 때 한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파티장 아니면 무슨 시상식 이럴 때 이제 한복을 입게 돼서 예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복이 일상화가 되고 한복은 예복화가 돼서 특별한 행사 때 많이 입게 되는데 이제는 이것도 이제 예복화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한복을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많이 입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이제 생활복으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패션의 다양화, 개인 생활 양식의 다양화뿐 아니라 여가 문화의 발달, 세계화 등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의 패션이 공존하고 의복의 탈정형화, 의복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라든지 성별, 연령에 대한 구애가 약해졌습니다. 개인의 감성을 중요시해서 정장보다 캐주얼을 선호하는 특징이 있죠. 개성 표현이 추구가 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가 강해져서요. 아름다움과 개성 표현이 중시되기 때문에 점점 나만의 스타일 또는 남과 다른 독특한 그런 스타일 이런 걸 좀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개성 때문에 나만 탁 튀는 스타일을 원하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려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이게 중간에 빠져가지고 좀 그렇네요. 자, 이 멕시코 한번 더 보겠습니다. 멕시코 하얀인데 하양으로 되어 있네요. 빨강, 하얀, 초록을 중심으로 파랑, 주황 등 혼합해서 화려한 색을 즐기는 게 특징이래요. 판초의 형태로 옷을 입어서 체온을 보호합니다. 챙이 넓은 솜브레로 말이 되게 어렵죠. 이런 이렇게 모자를 쓰고요. 멕시코 전통 문양과 판초는 현대 패션 디자인 아이템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판초는 양쪽 겨드랑이 아래만 꿰매어서 만든 옷이라고 해서 최소로 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아예 꿰매지도 않고 그냥 둘러쓰기만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중동입니다. 이스라엘 영향으로 검은색, 갈색, 흰색 굉장히 단순하고요. 여자 의복은 좀 이따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정말 상복을 정말 장례식장 가는 옷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단순하고 색깔이 깔끔하고 이렇게 돼 있죠. 남자는 칸두라를 입고 머리에 구트라를 쓰고 이깔을 써서 고정합니다. 되게 발음이 어렵습니다. 칸두라 입고 머리에 구트라 쓰고 이깔을 써서 고정해요. 여자는 아바야를 입고 히잡을 사용하는데 이 히잡을 꼭 사용해야 되는지 그냥 아바야를 안 입어도 히잡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여자의 아바야, 히잡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칸두라, 구트라, 이깔로 이제 머리를 고정하고 있죠. 그래서 되게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멕시코인데 사실 이런 판초는 이 아래 사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제 좀 불편함을 덜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망토의 형태로도 이게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이런 독특한 특징의 의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동입니다.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의 이런 칸트라 옷에다가 이 긴 옷에다가 그 다음에 구트라라고 머리 이렇게 길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펄럭거리니까 이깔로 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 이 구트라를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다 바느질을 해서 머리에 딱 맞게 만들었을 텐데 이 나라에서는 이런 이깔로 딱 고정하는 그런 이런 스타일을 이제 쓰게 되어 있죠. 여자는 이렇게 이바야라고 해서 이렇게 원피스처럼 생긴 거에다가 히잡을 두르고 이 사람들은 얼굴로 보였지만 사실 얼굴이 안 보이게 얼굴까지 완전히 다 감아서 눈만 보이게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자, 바람직한 의생활 실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한복을 활용해서 저희가 창의적인 의생활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생활, 주체 있고 개성적인 의생활입니다. 일단 한복을 활용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이거 시상식인데 딱 보기에는 한복이다 라고 보이진 않지만 한복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온 것 같죠. 여기 보면 한복의 치마에 한복의 허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복의 허리인데 위에까지 이렇게 쇼를 두르는 형태고요. 이분도 저고리는 아니지만 밑에 이렇게 많은 쉐어링을 넣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안에 비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복의 느낌을 물씬 주죠. 그래서 한복이라고 해서 요새가 한복을 적용했다고 해서 한복을 그대로 입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변형해서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복은 치마와 저고리가 같이 줬을 때 정말 멋있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치마 저고리인데 여기다 이렇게 굉장히 큰 레이스를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사포처럼 이렇게 이런 면사포처럼 이렇게 해놔서 이거 예복이구나 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용하고요. 사실 이거는 아마 예복으로 쓰였을 것 같긴 한데 치마는 그대로 이렇게 되게 풍성하고 아마 더 이렇게 서 있을 때 이런 정도 볼륨감이 있으려면 안에 굉장히 많이 입었을 것 같습니다. 허리도 굉장히 많이 해서 허리를 많이 높였구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저고리가 좀 시스루 해가지고 안에 다 비치죠. 그렇지만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곡선의 아름다움이 있고 또 하여튼 되게 멋져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한복들이 이렇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요새 많이 하는 것인데 한복에 느낌을 살려서 이제 평상보로 입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플레어 스커트를 많이 입기 때문에 한복이 이렇게 볼륨을 확 줄이고 길이를 줄여서 아주 활동하기 편하게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저고리가 이렇게 여며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 여민 옷은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여며지고 고름 대신 리본으로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한복 모티브를 따서 이렇게 평상복으로 입는 이런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라든지 또 한옥마을 또 북촌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이 한복을 많이 입어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한복이 이런 모티브를 따서 이렇게 생활복을 입게 되면 너무 멋스럽고 예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이런 옷들을 이제 한 번씩 입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으로 가서요. 자,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의생활이 필요합니다. 사실 요새는 옷값이 많이 싸기 때문에 되게 여러 벌의 옷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소비를 지향하고 소재나 품질, 가격 등 이런 것들 많이 비교해 봐서 품질이나 소재는 별론의 가격만 높은, 다시 말하면 브랜드 네이밍 때문에 되게 높은, 가격이 높은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고가의 브랜드는 그만큼의 인지도도 있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하는 무엇인가가 있겠지만 저희가 소재나 품질, 가격 등과 같은 합리적인 요인을 잘 생각해 봐서 건강과 환경, 타인을 고려한 의생활을 실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체적, 그리고 개성 있는 의생활이 필요한데 맹목적인 유행의 추종, 명품 선호, 모방 소비 이런 것들은 좀 지양, 좀 줄여주시고 의복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개성을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의생활을 실천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싼 게 아니라 싼 거라도 나만의 스타일로 내가 조금 더 뭐 리본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장식을 뗀다든지 아니면 나만의 무슨 이니셜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만의 개성을 바르게 표현하는 의생활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긴 하지만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이제 다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옷 잘 입는 오빠, 옷 잘 입는 언니, 옷 잘 입는 형, 옷 잘 입는 누나가 될 텐데 보면 사실은 어떻게 옷을 매치해서 입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한복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또는 어를 깃든 옷이라면 여러분들이 입고 다니는 이런 모든 옷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만의 주체적이고 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그런 의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은 관찰이 필요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한복처럼 아름다운 옷을 남겨주셨던 이런 전통에 감사하고 사실 이 한복을 여러분도 되게 좋아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한복을 여러분들도 즐겨 입는 그런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